네가 최고야. 다른 애들은 너만큼 못해. 방금 이 말이 당신 자녀의 인격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 수민이는 친구 민지와 함께 그린 그림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수민이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지랑 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민지가 집을 그리고 저는 나무를 그렸어요. 엄마는 그림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민이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민아, 너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 민지가 그린 집은 좀 별로네. 네가 훨씬 잘했어. 우리 수민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그 순간 수민이는 얼굴이 밝아졌지만 마음속에는 혼란이 생겼다. 정말 내가 더 잘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엄마의 칭찬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 후로 수민이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마다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이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지 않으면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된 수민이는 발표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공개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 과정을 지켜본 엄마는 발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민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수민아, 오늘 조별 발표 정말 잘하더라. 그런데 네 옆에 앉은 친구 있잖아. 그 애는 발표 준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던데. 수민이 네가 최고였어. 네 덕분에 너희 조의 발표 점수가 높아졌을 거야. 엄마의 말에 수민이는 처음엔 기뻤지만 다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엄마가 말한 네가 최고야. 다른 애들은 너만큼 못해. 그때부터 수민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돋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졌고 누군가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수민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친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돌았고 누군가의 실패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수민이의 부모가 의도치 않게 반복한 한마디 내가 최고야 다른 애들은 너만큼 못해라는 말이 한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한마디는 수민이가 자신을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했고 나르시시스트로 자라게 할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교를 넘어 아이가 자신의 노력과 과정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이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환경, 특히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행동과 말이 아이의 자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한 칭찬이나 비교를 통한 칭찬은 아이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한 칭찬의 위험성을 살펴봅시다. 아이가 작은 성과를 냈을 때 과도하게 칭찬하면 아이는 그 성과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그림을 그렸는데 부모가 너는 천재야.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는 너뿐이야. 이렇게 과장된 칭찬을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특별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칭찬을 기대하게 되며 일상적인 칭찬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좌절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를 통한 칭찬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네가 친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정말 기쁘다. 이와 같은 비교 중심의 칭찬은 아이가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게 되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도 이어져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을 끌어내리려 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기에 어린 시절 이런 비교 중심의 칭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단순히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구나. 엄마는 그 점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는 아이가 성취 자체보다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주며 나르시시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슬픔이나 분노를 느낄 때 부모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배우고 이를 억누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이상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억제하려 한다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라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다양한 감정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비교를 지양하고 아이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핵심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자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게 무엇이든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모두 소중한 거야. 그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멋지거든.